양자 컴퓨터의 큰 손들이 이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손들이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안 산다?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양자 컴퓨터와 꼭 함께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오늘은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어서 이 과연 큰 손들이 이미 어디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왜 2025년도에는 이 로봇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또 집중을 해봐야 되는지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분명한 게 지금 시장이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당장에 급등할 만한 또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이슈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집중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월 달엔 당장 우리가 주목해 볼 게 뭐가 있다 했습니까? 바로 CES 2025.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이 CES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다 보니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주들이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여기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뭐예요? 이 양자 컴퓨터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영상 자료를 굉장히 많이 찍었던 이유도 당장 1월 7일부터죠. 1월 7일부터 진행이 되는 이 양자 컴퓨터 CES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양자라는 부분이 또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또 우리가 저가 매수의 기회라든지 추가적인 상방 시세 분출에 대한 이런 것들을 노려보자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양자 컴퓨터의 해도 맞지만 이 CES에서 근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요, 양자 컴퓨터도 맞지만 뭐까지 다루고 있다. 사실적인 CES의 화두는 AI와 로봇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CES 행사 자체가 이제 뭐 양자 컴퓨터라는 부분이 새로 생긴 부분이지, 기존부터 강력하게 이슈가 됐던 건 로봇이기에 우리가 로봇을 안 보고 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양자와 함께 로봇이 같이 또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느낀 게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과거부터 양자와 로봇에 대한 융합, 이런 연결, 이 합쳐지는 부분에 대한 투자 연구 개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과거 뉴스도 뭐가 나오느냐? 자, 보면은 퀀텀 인사이드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나왔던 게 What is Quantum Robotics? 과연 양자 로보틱스는 무엇일까? 그러면서 이제 이 양자와 함께 로봇이 결합해서 뭐가 나온다? 큐비트라고 하죠. 큐비트라는 영역이 새로이 시장의 형성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도 아닌 게 뭐냐, 이 양자 컴퓨터의 큰 손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은 아이온큐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업의 재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IBM이라든지 이 구글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쨌든 이런 IBM이라든지 구글 같은 경우도 뭐 한다? 양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한다라는 건데, 그런 내용의 뉴스가 사실상에 어디서 나오기 시작하느냐? 자,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도 뭐라고요? 더 퀀텀 관련해가지고 이제 로보틱스와 이제 퀀텀 컴퓨팅이 만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야기가 나왔던 게 뭐다? 구글이라든지 IBM 같은 경우도 양자 컴퓨터와 양자 플러스 뭐다? 미트 로봇, 그 로봇이 만드는 이런 융합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는 뉴스가 여기서 나왔어요. 지금 제가 이 기사를 뒤로 빼놔가지고 나중에 이 해당 기사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실질적인 IBM이라든지 구글 이런 큰 손 같은 경우도 뭐하고 있다? 이 양자 컴퓨터와 함께 로봇이라는 부분에 결합하기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저는 이게 시장에서 또 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양자 컴퓨터라는 부분이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투자 발언 때문에 올라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미국 자체적인 이런 투자 문제로서 또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근본적인
여러분들 알다시피 리게티 컴퓨팅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를 통해서 올라갔다? 자, 보면 알겠지만 과거에 이제 구글이라는 기업이 퀀텀 관련된 양자 관련된 칩을 발표하면서 리게티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294%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올라가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구글이 이미 뭐 하기 시작했어요? 양자 칩에 대한 발표와 함께 로봇과의 양자의 결합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 할 수 있다. 이 양자와 함께 로봇이라는 섹터의 분야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 실질적인 부분이 아까 뒤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다? 보다시피 IBM 같은 경우도 로보틱스와의 이런 양자 컴퓨터의 이런 결합, 투자, 이런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도 퀀텀 팀을 통해 가지고 로보틱스와의 이런 부분이 또 나와주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CES란 부분이 다가올수록 무조건적인 양자 컴퓨터만 지켜볼 게 아니라 뭐까지 보면 좋다. 로봇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애초에 로봇 자체가 CES의 화두였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양자 컴퓨터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고 하면요, 애초에 우리가 시장 규모만 본다 하더라도, 자, 이게 이 전 세계적인 글로벌 로보틱스 마켓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퀀텀 컴퓨팅 마켓 사이즈예요. 이제 BN이라는 건 빌리언이겠죠. 그래서 역시도 이거 BN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2032년도까지 동일한 2032년도까지 규모를 봤을 때 거의 둘 다 뭐 똑같이 10배 가까이 성장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제 1900만 달러가 1900억 달러죠. 1900억 달러가 이제 시장 규모로서 2032년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는 1430만 달러입니다. 예상치가. 그럼 애초에 뭐예요? 애초에 글로벌 로봇 관련되어 있는 시장 규모 성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 상승폭 역시도 뭐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로봇 관련되어 있는 섹터에서의 상승폭이 더 크게 나와주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규모의 성장성만 본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로봇을 관심 있게 보지 않아야 될 이유는 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1월 달뿐만 아니라 2025년도가 양자의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거기 플러스로 이제 로봇 같은 경우도 뭐 나오기 시작합니까?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양자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구글과 함께 뭐 이야기가 나오고 했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발표 나온 게 뭐예요? 지금 25년도 상반기에는 뭐 하겠다?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되어 있는 컴퓨터를 출시하겠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역시나 올 한 해 로봇에 대한 이런 기대감을 또 엄청나게 쏟아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한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금 2025년도에 출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 자체 내에서도 이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엄청나게 올해 상반기에만 기대되는 게 엄청난데, 사실 오늘 우리나라 국내 주식 같은 경우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삼성전자가 또 뭐 하기 시작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더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서고 사실상 자회사로서도 편입이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만큼 우리나라, 사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이제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좀 뒤처지면서 많이 휘청휘청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늘린다는 거는 그만큼 로봇으로도 승부를 보겠다, 그런 의미로도 봐야 돼요. 이만큼 로봇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굉장히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실 로봇이라는 부분이 어찌 보면은 이제 뭐 양자 컴퓨터처럼 엄청나게 다이렉트 뭐 급등세를 가지고 갈 거다라고 좀 이야기하긴 어려워요. 사실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예전에 이제 초전도체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엄청나게 큰 거고, 로봇은 사실상의 지금 뭐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현실이 됐잖아요. 뭐 휴머노이드라든지 정말 AI 인공지능 이런 로봇이 아닌 거지, 실생활에 이미 협동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이제 우리 이 시장에 이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점차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우리가 상상의 동물을 생각하듯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대감은 이 로봇이라는 부분은 양자보다는 좀 더 적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지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간다 하더라도 정말 10배, 20배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예전에도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실제로 제가 2022년 3월 때도 얘기했습니다. 이 로봇에 대한 이 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 설명하면서 로봇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미래 가치를 실질적으로 이때 설명드리면서 지금 뭐 테슬라도 몰빵하고 있다, 지금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기업이 그 당시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주가가 다이렉트 뭐 이렇게 가기보다는 그냥 꾸역꾸역 가죠. 그리고 이제 당시 주가 대비해서 이미 10배 가까이는 좀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상승폭이 뭐 양자 컴퓨터 이런 것처럼 엄청 강하진 않았다. 하지만 제가 2022년도 3월 달에 소개시켜드리고 10배 가까이 올랐던 만큼 천천히 느리지만 꾸역꾸역 올라갔던 게 이제 로봇 관련되는 수혜주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로봇 관련된 이런 섹터를 본다라고 하면은 뉴욕 증시 사실 봤을 때는 대표적인 게 제가 뭐라 이야기할 것도 없는 게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뭐야? 아까 앞에 얘기했잖아요. 뭐다? 테슬라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겠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휴머노이드 관련된 당장 2025년도에 출시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있어서 부각받을 수 있는 건 테슬라가 가장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였습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휴머노이드용 로봇 컴퓨터를 출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는 뭐예요? 이미 주가가 너무나 우량하게 잘 올라가고 있던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로봇이라는 모멘텀보다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로봇 택시, 이것도 로봇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자율주행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의 영향력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기업 같은 경우는 로봇의 대표적인 반사익 수혜주가 되겠지만 상승폭이 굉장히 둔할 수밖에 없고 이미 너무 고점대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치고 갈지는 미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사실 이 기업이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 대비해서는 굉장히 쓰레기일 수도 있어요. 왜? 주가가 지금 주가의 가격을 보면 분명히 그게 말해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탑3를 우리가 얘기했을 때 첫 번째가 이제 테슬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엔비디아라고 하면은 세 번째는 UiPath라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업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로봇 관련되어 있죠. 중요한 거는 로봇 관련되어 있지만 이 기업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 대비해서는 크게 좀 리스크는 크다. 그리고 별로 좋은 기업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다? 지금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적자 폭이 축소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예요? 적자입니다. 적자. 그럼에도 이 UiPath라는 기업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아까 양자 컴퓨터와 로봇을 이제 합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 연구 개발을 하는 게 아이온큐도 아니고 리게티도 아니고 실스크도 아니고 이런 양자 관련되는 기업들이 아니에요. 딱 두 개 기업이 있다 했습니다. 바로 뭐예요? IBM과 구글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UiPath 같은 경우는 뭐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현재 이제 파트너사로서 이제 구글이 있습니다. 구글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튼튼한 여러분들 그냥 보면 대충 알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저 기업이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파트너사로 두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비즈니스 이게 기술적인 파트너로는 구글이 있고요. 비즈니스적인 파트너로는 IBM이 있습니다. IBM.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구글이라든지 IBM의 양자와 로봇의 이런 결합이 또 이슈가 되었을 때 굉장히 큰 또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또 주가로 본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급락이 크게 한번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 급락이 뭐 때문이냐? CES가 아니죠. CEO가 이제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서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갑자기 이제
대표가 바뀌니까 또 이제 뭐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갑자기 좀 주가가 무너졌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금방 갭 메꾸면서 소화시킨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또 월봉상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차트적으로서 바닥에 있어서 메리트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뉴욕 증시가 차트만 가지고서 가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서도 어차피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라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로봇을 가지고서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라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이런 바닥에 있는 종목을 보지 않을까 보는 게 낫지 않나 좀 생각해 보고 있고 어쨌든 이거와 별개로 지금 오늘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다? 지금 우리가 이 가져가는 데 있어서 양자 컴퓨터를 보는 것도 좋지만 시장에서는 양자와 로봇에 대한 이런 시너지 효과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로봇이라는 부분도 함께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